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청와대에 제안했답니다. 남북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교육, 청소년 교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교육감 출마한 사람 장희국 교육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거철이 왔으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혹은 제정신인가 하기야 뭐 요사이 이런 정도의 제정신 아닌 발언하는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는 절대 동감입니다. 보내주세요. 북한으로 수학여행 보내주세요. 단 노동당원들만 모여가지고 잘 사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평양이 아니라 식량조차 어려운 그리고 인권조차 없는 정치 수용소로 보냅시다. 왜냐하면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봐야 되고 북한의 실상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북한의 실상이에요. 거기부터 가보고 오는 게 북한의 실상을 진짜 공부하고 어쩌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보내줍시다. 이거 왈가왈부 하지 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했다 하면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한 게 아니라 머릿속까지 이런 생각에 절어 있다면은 이건 교육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자격도 없고 이분이 애국가를 부른지 안 부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당에서는 태극기와 애국가를 집회 시 아예 무시하고 가는 당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영웅이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국민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자식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는 거 보면 부모의 교육과 교육 수준과 교육 방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의 통수권자가 앞장서서 친북 북쪽은 좋은 나라다. 북쪽은 평화를 원하는 나라다. 북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 라고 국민들에게 시시때때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교육감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청와대를 보고 한 얘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비비는 거죠.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고 청와대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뿐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 유세할 때 내용이 어떤 게 나와요? 지방자치 분권 국가 뜻도 모르면서 지방 분권 국가로 하자는 겁니다. 이건 연방제 가기 위한 기초작업이에요. 남북 연방제가 뭡니까? 연방제라는 것은 이념이 같은 국가끼리 연합하는 것이 연방제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스테이트 여러 가지 주가 유나이티드 돼 있는 게 미국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핵심 이념이 같기 때문에 컨페더레이션, 페더레이션 다 가능한 겁니다. 연방연합 다 가능한 겁니다. 아니 지금 남북연방제를 가자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로 지금 바꿔놓을 자신 있다는 겁니까? 둘 다 어느 것도 안 돼 있어요.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민주주의화 하려고 탈북자들이 풍선으로 이 한반도의 국내 사정을 알리고 북한의 폭정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보냅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그것조차도 정부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서로 간의 간섭을 말고, 간섭이라는 게 뭡니까 하니까 북쪽을 향해 확성기를 털거나, 물론 선전문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선전문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확성기를 철거하라면은, 대북방송을 철거하라면은, 아니면 대북방송이 존재하더라도 김정은을 찬양하는 방송만 남아있으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미 우리가 선전문 보내는 것보다도 더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러고 나서는데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광주 지금 제가 특정 학교를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며칠 전 자료에, 어떤 자료에서, 방송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광주의 모 고등학교 출신이 지금 이 정부의 장관, 차관, 차관급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18명입니다. 열일곱 개의 국무장관들, 차관까지 합쳐서 34자리.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선거 때 그쪽 지역에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럼 약속한 탕평책하고 다르죠. 국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선거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헌한다면서요? 그럼 공약한 건 뭡니까? 대한민국이 하나 되도록 공약한 거 아니에요? 특정 지역을 편파적으로 죄송합니다. 인물들을 기용하고 김정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이 나라를 끌어가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의 오해일까요? 천안함 추모식 날 문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 만난 겁니다. 장병 46명, 민간인 구조인까지 합쳐서 56명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은 추모식에도 안 오고 그 시간에 베트남에서 비단 인건지 뭐에게 먹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건 미리 짜여진 일정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베트남 정부와 합의되는 것,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거다. 모든 게 다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은 최소한 그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손톱만큼의 존경심, 그리고 그 유족들의, 그 자녀들의 희생이 진정한 애국심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국민들 가슴 속에 심어주는 행위라고 대통령이 인정한다면 그때 베트남 가서 비단인 건지 붕어에게 먹이주고 있지는 않겠죠.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말씀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번에 UAE하고 베트남하고 두 군데 갔어요. UAE 4개월 전에 임 실장 갔다 왔는 이유를 설명 안 하더니 이번에는 국방과 산업협력 둘 쪽에 다 정말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되도록 만들었다. 전략적 파트너십. 가만 놔둬도 원자로 협력은 잘 가고 있었습니다. 건드렸다가 이번에 다시 그쪽에 심기를 어마어마하게 건드렸다가 지금 수습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국내에 멀쩡하게 잘 짓고 있는 원전 5기 6기를 중단할까 그대로 건설을 계속할까 이것 가지고 무슨 시민참여단 공론이단 만들어서 1380억이란 잠깐 중단시금으로 1380억이란 엄청난 손해를 국민 세금으로 떼우면서 탈원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던 대통령이 왜 원전 정책이 좋다고 얘기하고 산자부 장관을 내보내가지고 원자로 팔으라고 홍보하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헷가닥 도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인가? 에? 도대체 개헌 발의를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을 우리나라 개헌이 9번 있었습니다. 대통령 발의를 언제 했습니까? 군사 정권 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발의해요. 그럼 이 대통령이 문 대통령 하는 건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 개헌을 주장하면은 독재 정권입니까? 자가당착적인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분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지금 북한으로 학생들 수학여행 보내자라는 지역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명사라는 사람들, 그 지역을 끌고 간다는 사람들 뭐를 상기시키는지 알아요? 일제 36년 동안 처음 일본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점령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자. 한편들은 도저히 여기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 이 정부를 지킬 수 없다. 상해까지 가서 자기 처자식 다 버리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몸을 던지면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국내에 남아서 눈치 보면서 그들의 앞잡이를 하면서 완장을 차고 동족을 학살하고 동족을 괴롭히고 재산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 생각나요. 그뿐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 있습니다. 히틀러의 머리가 유태인을 죽이도록 하는 이론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걸 홍보하는데 나팔수가 된 괴벨스.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는 괴벨스 천지예요. 거기에 물론 괴벨스 총수도 있지만 평화 말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떠들어 평화되면은 대한민국 군대 없어지면 됩니다. 왜 훈련하는데 돈 써요? 국방백서에 적을 없앴는데 뭐 때문에 훈련합니까? 군인은 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훈련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군에 사기가 없습니다. 적이라는 게 있을 때 반드시 애국심도 생기는 겁니다. 집단 세뇌예요. 집단 세뇌. 군으로 하여금 북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집단 세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 지금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북에 수학여행을 보내자고 얘기한다면은 나라가 똑바로 된 나라라면은 이건 국가안보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뒤에서 더 조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출마한다는 인간이 나와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통일교재에도
북쪽이 남침한 게 아니다라고 다 지우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있을 때 제가 그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카운트파트가 지금 죽은 모 연예인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도 북쪽을 그런 상황에서 북쪽을 칭찬하길래 제가 당신 같은 사람 북쪽 가라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왜 갔냐요. 아니 그렇게 좋은데 가라고. 여기 왜 살아. 남쪽에서 좋은 거는 다 빨대 꽂아 단물 다 빨아먹으면서 입으로는 북쪽이 좋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이 교육은 마찬가지. 학생들한테 진짜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 문화 교류를 제대로 시키려면 평양의 모란봉 악단을 구경시키는 게 아니라 강철한 씨나 그 외에 많은 탈북자들이 실제로 감금되어 있던 정치 수용소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게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북한 체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단장 수학여행 단장은 이 교육감을 보내야 돼요. 본인 자신이 그 수용소에 가서 정치 수용소에서 딴 데 돌아볼 거 없어요. 거기 한 일주일 동안 앉아가 거기서 주는 밥 거기서 시키는 노동 그 처참한 생활 굶주린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야 바로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게 교육 아닙니까? 말로만 교육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들을 안하무인이라도 분수가 있고 국민을 바보로 보도 보통 바보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나와서 헌법 개정 내용을 발표합니까? 그리고 조 수석은 그게 자기의 권한이고 임무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들 여당 자체 내에서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 나와서 아니 우병우 수석이 나와가지고 개헌 내용을 발표했다 하면 나라가 폭동 안 나겠어요? 야 박근혜야말로 진짜 독재자의 딸이니까 역시 독재. 어떻게 보수가 전부 다 입에 지퍼를 달아놨는지 입 한마디 안 열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그들이 하면 민주고 우리가 하면 보수가 하면 독재입니까? 그래 독재라고 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정치 독재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김일성 밑에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그리고 우리 배고픈 걸 해결했습니다. 청와대 상황판에 청년 실업 해결한다고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올려놨다면서요. 그 많은 거 발표하는데 그 일주일마다 발표하세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경제라도 살리고 청년 실업이라도 해결하고 기업 규제라도 풀어주고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활기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창의력 가진 일이 되도록 하고 아니 뭐 공무원 영혼 없으면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공무원들한테 영혼 주려고 지금 개헌하는 내용에 공무원 노조법을 줘요. 공무원은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이념에 특정 정파에 특정 정권에 눈치 보고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왜 공무원 노조라고 합니까? 김정은 하는 게 그렇게 위대해 보이면 인민노조라고 이름 바꾸면 되지. 17만 1000명이나 더 고용해가지고 현 정권에 딸랑딸랑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17만 1000명을 뽑아요. 그리고 개헌한 내용을 보세요. 경찰, 검찰 수사권 금경 개혁한다면서
경찰에게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의 80%를 자치경찰로 해서 자치단체 산하에 둔다. 그 지방자치분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일제시대 때 소위 말하는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일제순사보다 더 웃기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갑니다. 그렇다고 경찰, 검찰에게 권한을 더 줌으로써 나라가 법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밥그릇을 갈라줬으니 더 치열하고 더 분열이 나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래, 디바이드 앤 룰, 나누어가 통치하면 충성이 한쪽에서 뿐만 아니라 두 쪽에서 오고, 내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서로가 서로 권력 다툼 하느라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오던 그런 문제가 검찰에 의해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수채에 처박힌 머리카락 투성이처럼 나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권력을 얻으려고 뜯고 싸우는 사이에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보다 지도자보다 정치인보다 국민들이 더 위대합니다. IMF에서 살아남은 것도 국민이고 배고픔에서 살아남은 것도 피땀 나는 노력이고 독일 강부고 독일 간호사고 손자 손녀의 금반지 금숟가락 내놓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고 월남전에 용병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가면서까지 경부고속도로 넣도록 달러 벌어온 월남 참전군들이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용기, 애국심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고 현 정권에 비루하게 들어붙어서 생각을 바꾸고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똑바로 보는 눈, 근면, 성실, 그리고 이 빨리빨리 하는 정신, 그 이 머리 하나로 우리는 자원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왜 그때를 잊었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거보다 몇 배로 더 극한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죠.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지도자보다 정치인보다 관료들보다 국민이 더 뛰어난 나라라고. 개헌, 북한 수학여행 보내자, 탈원전, 전문성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전부 운동권 하던 사람들 불러놔놓고 나라 정책을 끌게 가능한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한 게 뭐 있어요? 정상적인 직장생활로서 사회생활 해봤어요? 경제생활 해봤어요? 머리 띠두르고 고함 지르는 걸 질렀던 그것을 자기의 지금 훈장으로 생각하고 100%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진짜 뿌리는 대한민국의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아무것도 아닌 민초고 국민이지만 이런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을 저는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지적인 인간이 가장 추잡하고 가장 큰 죄악이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기지 마십시오. 정의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국민 모두가 나서가 얘기합시다.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라고 보내줍시다. 평양이 아닌 정치 수용소로.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